요즘 혈압약을 꾸준히 먹어도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고 혈압 숫자가 들쭉날쭉해서 불안하신가요? 약도 잘 챙겨 먹는데 왜 이럴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는 정상 혈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혈압은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오해 때문에 정작 혈관이 더 약해지고 심하면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분의 혈압을 관리하며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최정훈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혈압을 관리해오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혈압 관리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 둘째, 이완기 혈압의 진짜 의미. 셋째,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꼭 알아야 할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수많은 어르신을 만납니다. 그중 절반은 혈압 때문에 오시죠. 선생님, 제 혈압이 150이에요. 너무 높죠? 오늘은 135로 괜찮은데 어제는 160이었어요.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상혈압은 120에 80이라는 말을 절대 기준처럼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단단해지고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혈압이 조금 높게 유지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젊은 사람처럼 120으로 억지로 맞추려 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게 바로 어지럼증, 무기력, 심하면 실신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혈압은 낮아야 좋다는 말을 믿고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2배로 드셨습니다. 결과는 위험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은 85에 55, 의식이 희미했고 결국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인의 혈압은 낮추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혈압약이라도 몸의 균형을 무시한 채 수치만 낮추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이 과하게 떨어지면 뇌 혈류가 줄어들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주요 의학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이상적인 목표는 수축기 혈압 130에서 150, 이완기 혈압 70에서 85 사이. 이 범위 안에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안정된 혈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혈압이 조금 높더라도 어제보다 덜 흔들렸다면 잘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에 놀라서 약을 더 먹거나 인터넷 정보만 보고 스스로 조절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혈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오늘은 그 언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빙글 도는 느낌, 혹은 눈앞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진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죠. 젊을 땐 자율신경이 금방 반응하지만 나이가 되면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피가 순간적으로 다리로 쏠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지럼이 오는 겁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수분이 빠지고 혈액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공복, 약복용, 탈수까지 겹치면 순간적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의 3명 중 1명은 이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생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6세 박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세상이 흔들려요. 혈압약을 먹고 나면 더 어지럽습니다. 검사해보니 누워있을 땐 정상이었지만 일어나자마자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이럴 땐 약을 줄이거나 바꾸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이제 이 위험한 현상을 막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엔 1분의 여유를 가지세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몸을 옆으로 돌려 천천히 앉으세요.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30초만 기다리세요. 그 짧은 30초가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 계열은 조심해야 합니다. 일어난 뒤 20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물 한두 모금 마시고 복용하세요. 셋째, 아침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밤새 빠져나간 수분이 혈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물 반 컵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모금이 어지럼을 막아줍니다. 넷째, 베개 높이를 점검하세요. 너무 낮으면 머리 쪽 혈류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높게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는 시간은 눈 뜨자마자가 아니라 일어난 지 10분쯤 뒤 앉은 자세에서 재세요. 그때의 혈압이 진짜 몸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침의 어지럼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여유 있게 시작하세요. 그 1분의 여유가 우리 하루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이야기할 때 수축 기혈압, 그러니까 윗수치만 봅니다. 150이면 높다, 120이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숫자, 바로 이완기 혈압입니다.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피를 내보내고 잠시 쉴 때 혈관에 남아있는 압력입니다. 심장이 쉬는 순간에도 뇌와 장기들은 계속 피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압력이 바로 이완기 혈압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60 이하로 내려갈 때 생깁니다. 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로 어지럼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기억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가 산소 부족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7세 여성으로 늘 혈압이 잘 조절된다고 말씀하셨죠. 선생님, 약 먹고 나면 115에 55로 딱 좋아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린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 혈류가 부족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혈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된 경우였습니다. 이완기 혈압이 낮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 혈류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압력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보다 조금 높게 유지되는 편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또 다른 환자는 약을 바꾼 뒤 밑혈압은 괜찮은데 아랫혈압이 너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약이 몸에 맞지 않거나 두 가지 약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복용 시간과 용량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완기 혈압이 55 이하로 오래 유지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어지럼이 아니라 뇌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는 이완기 혈압이 70에서 80 정도일 때 인지 기능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혈압을 무작정 낮추려 하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혈압을 볼 때는 윗수치만이 아니라 아랫수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40에 75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15에 55라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균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수축기와 이완기가 리듬을 맞춰야 하듯 혈관과 심장도 그 리듬을 지켜야 몸이 안정됩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 어지럼, 피로, 두통 같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건강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심장이 쉬는 순간에도 뇌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혈압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 혈압이 괜찮으면 밤에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밤에 오히려 혈압이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야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오르니까 어지럼이나 두통 같은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려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밤새 혈압이 요동친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이라면 밤에는 낮보다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 조절력이 약해져 이 밤의 하강 반응이 사라집니다. 결국 심장과 혈관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게 되죠. 그 결과 노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가진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낮엔 멀쩡하다가 새벽마다 머리가 아프거나 혈압약을 먹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들입니다. 밤 혈압을 재보면 170에서 18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짠 음식이나 국물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저녁 식사가 늦은 경우, 술을 마시는 경우,
단 한 잔의 술도 혈압 하강을 방해합니다. 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이라면 숨이 멎을 때마다 혈압이 급상승해 밤새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야간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큰 원인입니다. 특히 아침에 뇌졸중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밤새 높았던 혈압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누워있을 땐 혈압이 138이었지만 일어나면 92까지 떨어졌습니다. 눈 뜨자마자 약을 먹고 바로 움직이던 습관 때문이었죠. 약을 식사 후로 옮기고 일어나기 전에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물 한 컵을 마시게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어지럼이 사라졌습니다. 혈압을 재는 시간, 움직이는 속도, 이 작은 리듬 조절이 몸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늘 드리는 3가지 조언입니다. 첫째, 혈압은 아침 한 번만 재지 마세요.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두 번 재서 비교해 보세요. 밤 혈압이 135 이상이면 야간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ABPM을 활용하세요. 밤 혈압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병원뿐 아니라 가정용 대여도 가능하니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이전에 가볍게, 국물은 남기고 간은 약하게 하세요. 그리고 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술은 잠이 오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밤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은 낮보다 밤이 더 정직합니다. 낮에는 움직임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밤의 혈압은 심장과 혈관이 얼마나 편안히 쉬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짜 건강한 혈압은 깨어있을 때뿐 아니라 잠들 때도 조용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혈압은 평온하신가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치료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 혈압이 120이에요. 정상이라죠?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의 정상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첫 신호일까요? 의학에서 말하는 정상 혈압 120에 80은 젊은 성인의 평균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 숫자에 맞추려다 오히려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어지럼이나 낙상,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숫자는 정상인데 몸은 불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혈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체질, 혈관의 탄력, 심장의 힘, 자율신경의 균형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목표 혈압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당신의 정상입니다. 보통 70대는 130에서 145, 80대는 140에서 155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조금 높더라도 머리가 맑고 걸음이 안정적이라면 그건 몸이 잘 순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숫자에 너무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160이네. 큰일 났다. 이런 불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혈압을 더 올립니다. 결국 걱정이 혈압을 높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최근 세계 고혈압 학회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노년층의 혈압 관리 목표는 낮은 수치가 아니라 안정된 흐름입니다. 하루 종일 심하게 요동치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되는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혈압이 145에서 150을 오가면서도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게 완벽한 균형입니다. 억지로 약을 늘려 수치를 낮추면 어지럽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혈압 관리의 진짜 목적은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한 조용한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큰 변동이 없고 식사나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나이에 맞는 가장 현명한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경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혈압은 약으로만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약은 조력자일 뿐 진짜 주인공은 생활 습관입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약보다 오래 가고 훨씬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보다 강한 4가지 혈압 관리, 리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압을 재는 습관입니다. 병원에서 한 번 잰 수치가 진짜 당신의 혈압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직접 재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지 15분 안에 한 번,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한 번, 이 2번만으로도 내 몸의 흐름을 훨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누워있을 땐 혈압이 138이었지만 일어나면 92까지 떨어졌습니다. 눈 뜨자마자 약을 먹고 바로 움직이던 습관 때문이었죠. 약을 식사 후로 옮기고
일어나기 전에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물 한 컵을 마시게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어지럼이 사라졌습니다. 혈압을 재는 시간, 움직이는 속도. 이 작은 리듬 조절이 몸을 바꾼 겁니다. 두 번째는 수분의 리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은 여전히 물을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요동칩니다. 하루 6에서 8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74세 남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은 112에 58로 낮아지며 오후마다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찼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혈압은 130에 72로 안정되었고 이젠 숫자가 아니라 몸이 편한 게 뭔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의 리듬입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 건 기본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두부, 생선, 달걀, 콩처럼 깨끗하게. 혈륨은 시금치, 바나나, 단감, 브로콜리 같은 음식에서 챙기세요. 칼륨은 염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천연 약입니다. 82세 환자 한 분은 밤마다 머리가 지끈거리다 깨곤 하셨습니다. 혈압 수치는 괜찮았지만 밤 10시 이후까지 TV를 보며 과자와 과일을 드시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자 야간 혈압이 내려가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한 끼가 혈관의 밤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은 몸의 리듬입니다. 가장 오래가는 약은 리드미컬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땀이 살짝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운 날엔 실내에서 몸을 풀고 시작하세요. 혈관은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의자에 앉아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심장은 놀라지 않습니다. 잠 또한 혈관의 휴식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눕고 조명을 낮추며 몸이 쉴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일수록 낮의 혈압도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혈압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4가지 리듬이 최고의 약입니다. 약보다 강한 힘은 언제나 여러분의 일상 안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약보다 생활 리듬을 바로잡을 때 혈압이 가장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혈압은 하루 중 오르내릴 수 있지만 그 폭이 일정하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변동폭이 커질 때 혈관이 빠르게 노화된다는 점입니다. 혈압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에 맞춰 생활을 조정하는 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하루 한 번의 점검, 한 모금의 물, 조용한 산책. 이런 작은 행동들이 혈관을 살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인식입니다. 내 몸이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고 언제 불안정해지는지를 아는 사람,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력을 갖게 됩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 감정의 폭, 그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돌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혈압은 두려운 숫자가 아니라 몸이 건네는 믿음직한 신호가 됩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혈압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보내느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 관리의 비밀은 3가지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균형 있게. 첫째, 천천히, 갑작스러움을 피하세요. 혈압은 급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갑자기 화내는 순간 혈관은 수축하며 압력이 치솟습니다. 눈 뜨는 속도, 말하는 속도, 밥 먹는 속도 모두 조금만 느리게 해보세요. 혈압이 안정되는 건 약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안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꾸준히. 성실함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루 한 번 재고 일주일 쉬는 방식으로는 몸의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기록하세요. 그 기록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이력서입니다. 그 숫자들을 의사에게 보여주는 순간 치료는 이미 절반 이상 끝난 셈이죠. 혈압은 성실한 사람에게만 응답합니다. 셋째, 균형 있게. 삶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식사, 수면, 감정, 운동 중 어느 하나만 치우쳐도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밥은 잘 먹는데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오르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은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삶의 조화 그 자체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혈압 재는 게 무서워 손이 떨렸거든요. 그분은 이후 혈압을 재기 전에 숨을 3번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진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혈압은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억지로 낮추려 하기보다 몸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혈압은 매일 변합니다. 그 변화를 불안으로 보지 말고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리듬을 잠시 멈추어 들어보세요. 숨이 빠른지, 걸음이 급한지, 마음이 조급한지 그 느린 순간 속에서 혈압은 비로소 안정됩니다. 건강은 노력보다 습관에서, 혈압의 평온은 약보다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그 평온이 쌓일 때 뇌와 심장은 가장 건강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깨달은 혈압 관리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노인 10명 중 6명이 오해하고 있는 혈압 관리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압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약은 내 몸의 리듬에 맞춰 복용하며 하루를 일정한 속도로 살아가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수십 가지 약보다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 30초만 천천히 앉아 있는 것. 그 사소한 행동이 뇌와 심장을 지켜줍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금세 기억합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 꾸준함이 당신의 혈관을 가장 오래 지켜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